시간에 조금씩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한 학기, 봄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마무리될 때 한 번씩 풀어드리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제 조금씩 맛보기로 풀어드리는데, 거기다가 한번 궁금한 사진 또 올리셔도 돼요. 유튜브로 사실은 사주가 관심을 완전히 가진 게 작년 오, 봄쯤이었거든요. 네, 4월? 네. 우연히 보러 왔다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사주를 풀 때 아예 상관 지지를 다 나눠서 푸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게 그거를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관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느 쪽이신지 전 다 같이 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천간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지지만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천간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이제 오늘 또 소녀분 사주를 풀겠지만, 보면 이제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지지 안에 또 지장간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천간과 지장간의 관계까지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봐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처음 역학 배웠을 때 썼던 필기 노트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제가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한 장만 외우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 페이지에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그런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이게 제가 한 게 한 7, 8년 전 내용이라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고 하셔라. 아니, 어제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봤는데, 본명으로 네. 부랴부랴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외우기 쉽도록 그냥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도 막 들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시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이제 병원년 신년운생 특강을 했고, 그러고서는 지금 3주를 쉬었어요. 3주를 쉬고, 이제 다시 1월 첫 번째 수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총 7번 수업이 남았고, 그때 이제 보통 사주 명리를 가르치면 음양오행, 뭐 갑을병정, 천간지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에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순서대로 했지만 이제 내가 역학을 배우려면 내 관심사가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일단 내 관심사는 뭐야? 내가 이거를 배우겠다라고 결심한 건 내가 내 사주가 궁금하거나 누구 지인분들의 사주를 봐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뭐, 제가 이쪽 부분을 뭐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해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게요. 선생님은 그러면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개인적으로. 다른 걸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건 한 3개월 정도를 열심히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천간지지 이렇게 다 외우시고 주장까지 아직 다 들어있는 건 아닌데 그냥 보면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 들어가는지가 지금 서머타임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는 경우. 하지만 탄생 지역은 봐요? 왜냐면은 그 만세력이 나오는 시간 자체가 동경시잖아요. 그러면 서울하고 약간 시차가 30분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도 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 상담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어디서 태어나는지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야자시, 조자시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프린트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조금 쉬운 내용들도 있고, 일단 프린트를 하고 봤는데, 아, 지금 보니까 약간 웃긴 내용? 약간, 이게 너무 민망한 거 아니야? 너무 개인적인 방법으로 외우는 걸 다 적어놓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이제 사주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 하나가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음양오행이 뭘까요? 음양오행. 나누면 따로, 음양 따로, 오행 따로인데, 이제 음양은 보통 마이너스 플러스, 오행은 목화토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주 명리의 근간이 돼요. 혹시 음양탕이라고 아세요?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물인데 저는 예전에 누가 음양탕을 먹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음양탕이 뭐예요? 했더니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데 뜨거운 물 비율을 9, 그 다음에 찬물 비율을 1, 음과 양이 저절로 조화가 돼서 음양탕. 근데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냥 정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거랑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 예전부터 먹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또 따뜻한 물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 하고서는 이 비율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할 때 봤던 거예요. 왜냐면은 사주 명리 만세력에 뭐 이제 요즘은 보면은 육친도 나와 있고 뭐 신살, 귀인, 형충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만세력을 보려면 외워야 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천간과 지지.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는 이제 역학에서도 이제 용어도 제가 이거 프린트 드린 거는 이제 용어 100개예요. 이제 역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을 100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단어가 실생활에 그러니까 들어본 단어도 있을 거고 뭐 귀물 제거 막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억님 디귿순으로 그래도 내가 용어를 모르고 왜냐면 공부를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번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보시더라도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한 거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간과 지지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오행은 이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천간부터 할게요. 천간은 갑, 을. 근데 이 갑과 을을 나누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갑은 양, 을은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으냐면 갑목, 양까지 같이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음양을 구분하려면 갑목인 건 알겠는데 얘가 양인지 거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같이 갑목하고 양, 을목하고 그러면 화는 병, 정. 그러면 병화는 양, 정화는 이렇게 토에서도 무토, 기토가 있는데 무토, 양, 기토, 그러면 금은 경금, 양,
신금, 수도, 임수, 양, 계수,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왜 목에서 이렇게 갑과 을로 나눠지고 이게 양과 음이라는 거잖아요. 나눠졌다는 건데 일단 이 갑과 을은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양과 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목의 성질을 알고 그 다음에 양과 음의 성질을 알면 이것과 이거를 조합하면 갑목의 성질이 나오는 거고 음과 목의 성질을 조합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얘랑 얘랑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음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음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양을 딱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제 주역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양과 음이 나눠지고 이제 궁즉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양으로 치닫으면 반대로 다시 음이 되고 음기가 너무 강해지면 반대로 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칠판은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갑목에서도 갑목이 아무리 양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또 갑에서도 또 양적인 음적인 성질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학 공부하면 갑목, 저도 아마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목 하면 나무예요. 맞죠? 우리 갑목 하면 딱 나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나무의 성질이 뭘까요? 나무. 왜 나무일까? 위를 향해 올라간다. 그리고 또 그냥 나무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 성장. 그렇지. 또 그냥 아무 말이나 틀려도 좋으니까 많이 상상해보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뻗어나간다, 성장. 그리고 뭐 받아들인다. 광합성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그거는 또 갑목과 병화의 관계로도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일단 갑목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을목은 성장을 안 하나? 보통 갑목을 나무라고 하고 을목을 풀이라고 그래요. 을목도 성장해요. 풀도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목과 을목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양과 음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을목 하면은 뭐 갑목은 도전적이고 성취적이고 목적지향적이고 해서 뭔가 적극적이다. 을목은 그에 반해 조금 더 유하고 소극적이고 뭐 연약하고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요 그냥 풀이 있는데 막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땅에서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풀을 보는 게 아니라 풀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봤을 때 얘는 도전적으로 내가 뻗어나가는 성장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풀을 봤을 때 얘는 을목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을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을목이 이제 사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을목이 정말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을목이지만 뻗어나가는 간목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을목이라고 풀이라고 보여지지만 얘는 성향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목적인 성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상상하기 쉽게 간목은 나무야, 을목은 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거기서 한 번 더 깊숙하게 내가 조금 더 사주를 들여다보고 싶다 하면 상대적이라는 거, 그 성향을 딱 명심을 하고 왜 이 책에서는 이게 간목이라고 하는데 간목의 성향이라고 하는데 왜 저 책에선 다를까? 그게 바로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주 명리가 어려운 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거든요, 사주는. 그래서 어려운 거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상대적이고 얘의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만 키우면 조금 자유자재로 이거를 좀 보는 눈이 요랬던 시야라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다음에 이제 그러면 화 해볼게요. 이건 그냥 보편적인 걸로. 그럼 병화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밝다. 응, 밝다. 널리 분포되는 확산의 의미. 응, 확산. 그리고 그냥 떴을 때, 열정적, 태양.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면 정화는? 저는 촛불. 촛불. 땅에 있는 열. 열. 얘는 빛이라면 얘는 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밝히는 건 같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병화, 그러면 우리가 분명 태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다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흘려 들으면서 한 개씩 내가 알아듣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일주를 한번 봐볼게요. 병진이 있고 병술이 있어요. 얘 차이는 여기 지지만 달라요. 그쵸? 똑같이 태양은 떠 있어요. 그런데 병화가 진토 위에 떠 있는 거랑 병화가 술토 위에 떠 있는 건 또 달라요. 얘는 광범위예요. 얘는 태양, 빛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정적이다. 조금 더 좁은 의미. 왜냐? 이게 이제 지장간에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술토 안에 들어있는 게 신정무. 이 술토 안에는 정화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정화가 나에게 힘이 돼서 빛을 내는데 도와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빛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에 비해서 또 다른 조금 더 제한적인 빛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화라고 해도 또 여기서도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요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화도 한번 봐볼게요. 은은하게 밝히는 정화잖아요. 그래서 뭐 등불, 횃불, 전구 이러는데 예, 정화예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 자리는 월지라고 해서 사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나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도 하지만 이거 나중에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토기도 하지만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에요.
반면에 오화는 화예요. 근데 계절적으로는 그렇지, 여름. 그러면 자, 같은 정화인데 어떤 정화가 조금 더 빛을 발할까요? 여름? 겨울. 자, 밝은 데에서 빛, 우리가 대낮에 전등을 켜는 거랑 겨울에 불을 켜는 거랑 쓰임새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정화라고 해도 다르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럼 이제 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무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산. 소녀분 사주가 무토예요. 어르신, 산, 또, 큰 둑일 수도 있고, 제방일 수도 있고. 반면에 기토는, 논밭.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요렇게요. 얘는 큰 산 같고, 얘는 논밭. 뭔가 키우는, 그런 건데, 또 한번 봐볼게요. 이제, 딱 오늘 풀 사주가, 무진이에요. 이제 무진도 있고, 무진하고 무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무진으로 떠올렸을 때에는 얘도 토예요. 무진은 또 얘도 토고 얘도 토인데 이렇게 같은 오행이 있을 경우엔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엔 토 성향이 엄청 강하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무자는 얘 밑에 못 갈고 있어요. 물. 그리고 그럼 육친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재성에서 또 거기서 음양 나누면 편재? 그렇죠. 얘는 또 정제. 그러면은 얘랑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요 산보다는 왜 태백산맥이라 그러잖아요. 요렇게 광범위한 산. 얘 같은 경우에는 쫄쫄쫄 개울이 흐르는 산. 요렇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요번에는 기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토, 산, 큰 이미지는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같은 산이 아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보시면 나중에 풀이하거나 내가 또 사주를 보면 조금 더 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토 한번 해볼게요. 기토다. 그냥 하나. 기토야. 근데 요걸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기토예요. 아까 뭔가 키워내고 길러내는 전답, 논밭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월지 내 환경. 그러면 일단 얘는 토. 계절은 그렇지, 봄. 이 진토 위에 또 뭐가 앉아 있어요? 간목. 그럼 얘는 우리가 그냥 새싹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이걸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딱 봄에 나무를 키워내잖아요. 그럼 얘는 뭔가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주를 볼 때, 일단 크게 봤어. 얘는 뭔가 나무에서 봄에 계절적으로도 얘를 키우기 되게 좋은 환경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육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얘한테 얘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극이면 관. 근데 음양 따지면 그렇지, 정관.
얘는 뭐 같은 건데 비견. 그런데 얘는 얘는 양이에요. 그러면 형과 비견 겁제 중 그렇지. 비견 겁제 중에 하나인데 비견? 그렇죠. 겁제. 요거는 여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딱딱딱 떠오르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책에 보면은 제가 요 책에다가 그래서 6취나 적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그거를 다 빈칸으로 두고 그냥 쓰는 연습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정관까지 얘는 그럼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주를 조금 더 배워서 천간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얘랑 얘는 서로 합하는 관계예요. 갑기합. 그렇지. 또 토로도 가. 그러면 우리가 기토만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해석은 이렇게 천간에 같이 있을 때 합으로 해서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기운이 들어올 때만 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서나 지금 이제 역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합하라고 해서 우리 아까 토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토로 가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여기도 봐야 돼요. 대운, 세운이 있어요. 이 둘의 세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둘 중에 이거는 합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확 쏠렸다. 그럴 경우에는 합화가 딱 서로 안 떨어져요. 하지만 얘랑 만나면 일단 토로 변화라기보다는 이거를 공동 목표를 추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수의 학파는 아니고 이제 소수 어떤 분들은 또 요렇게도 나눠요. 이거는 이제 많이 상담을 해보고 이제 임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 토잖아요. 얘랑 합쳐서 토가 돼. 그러면 여기서 토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요렇게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궁금하잖아요. 토 중에서도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얘가 양이 될지 음이 될지.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거는 딱 이렇다 아니에요? 뭐 얘가 음이면 이렇게 간다. 뭐 만약에 얘가 반대로 위치가 여기가 갑이었고 여기가 기토였다 하면 양으로 간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둘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합을 해서 토가 되려곤 하지만 이게 100%될 수도 없고 하지만 공동의 목표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달라지는 거 얘랑 합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럼 간목이 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간목이 간목 역할을 못하고 토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 간목의 성향은 일단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토의 성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목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도전적이다, 진취적이다, 성장하려고 한다, 모험적이다. 그런데 기토, 토의 성향을 가지려고 하네? 그럼 토의 성향. 그렇지, 안정적이다. 저장도 되고
포용하려고도 하고, 내가 계속 혼자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살피면서 약간 안정적으로 간목이 진짜 양인이나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간목 성향이 뭐 갑인 경우에는 이제 갑의 성향이 엄청 강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토를 만났다? 그러면 아,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까? 약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나만 생각해서 뻗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도 약간 살피면서 중재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겠죠. 요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요 성향만 보지 말고 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 만나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뭔데? 토의 성향이야. 그러면 얘는 갑하고 기가 이렇게 합쳐졌을 경우에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토로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일단 도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진취적으로 쭉 뻗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결론적으로는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걸 안정화시키고 싶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갑기합은 토지만 만약에 얘가 병화로 만약에 합한다고 이건 가정이에요. 만약에 병화나 화로 변하는 성향이라고 하면은 나는 요렇게 해서 발산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되고 싶어.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할 때 일단 천간과 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일단 요 글자의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음과 양을 나눠야겠죠? 그리고 주변 글자와의 조화까지 보면 얘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가 이렇게 이 사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 한번 볼게요. 기토. 기토에게 신금은 응? 상관 아무거나 질러도 돼요? 근데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생이야. 네, 생기고 식신 식신. 아유, 다 그래요. 여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다 헷갈리는 상태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다 같이 몰라요? 마이너스고, 식신. 얘도 식신. 그럼 얘의 성향을 볼게요. 얘는 뭔가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봄에 나무를 길러내고 그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였어. 그런데 기토, 신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유는 오행으로 보면 뭐죠? 그렇지, 금. 그리고 계절로 보면 가을. 그러면 자, 우리가 가을에는 뭐 하려고 하죠? 그렇지. 결실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가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가을에 추석에 다 걷어가지고 뭐 나무에서 열매도 떼서 그걸로 이제 명절에 조상님께 올리잖아요. 그럼 가을 하면 단풍이 될 수도 있고 나무에선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를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6월은 금인데 가을이야. 그런데 얘가 또 요 위에 떠 있네? 그러면은 이 기토는 뭐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내가 얘를 생하긴 하지만 얘는 내재적으로 옆에 만약에 갑이나 을이 있어. 그럼 이것들을 그러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토인데도 월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얘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보면 조금 더 보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번엔 경금하고 신금 해볼게요.
이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생과 극, 요것만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게 생과 극이 또 육친, 십성, 십신, 요렇게도 연결이 돼 있는데, 네, 목화 두곰수 오행을 그냥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를 얘는 교재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요 검은색 줄 방향은 생이에요. 생한다는 거는 내가, 자, 우리가 나무를 폭에서 얘를 짚어서 불이 되잖아요. 요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시면 돼요. 불을 때우고 다 태우면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금을 캐죠. 우리가 이제 물을 찾을 때 우리가 이 엘보 들고 다니죠. 수기가 있는 건 금에서 또 수가 나와요. 그리고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요. 이게 바로 생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무는 그걸 하는 게 토인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토는 일단 땅이잖아요. 나무가 자랄 때 자라기도 하지만 얘가 뿌리로 얘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극이다. 근데 토는 물을 극해요. 그게 뭐냐면 물은 비가 오면 막 이제 바닥에서 막 자유롭게 막 강도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길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토예요. 우리가 물길을 터주면 물은 거기에 맞춰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수를 극하는 건 토다. 그럼 수가 극하는 건 뭐냐? 물이 불을 끈다. 그럼 화가 극하는 건 뭐냐? 용광로를 떠올리면 돼요. 용광로에서 금이 녹죠? 그럼 금이 극하는 건 뭐냐? 내가 용광로에서 도끼를 만들었어? 이 도끼나 전기톱으로 목을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알면 여기서 또 십신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 비경, 겁재, 식식, 상관이 여기를 근본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천천히 할게요. 화를 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말고는 상생이라고 있잖아요. 네. 서로 생하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아주 이게 그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목을 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봐봐요.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생이라고 해서 또 반생도 있어요. 목이 화를 생하지만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꼭 생하는 게 무조건 좋지도 않고 극을 당하는 것도 자 봐요. 얘가 아까 목극토였잖아요. 근데 여름에 나무가 얘를 극한다고는 하지만 여름에 물이 막 비도 내리고 막 홍수가 나려고 그래. 그런데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안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질문하세요. 그래서 사주 명리가 우리가 항상 흑백 논리로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자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보통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데. 근데 이 모자멸자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너무 과하게 애를 보살피면 애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마마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생하는 게 좋지만도 않고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적절한 극은 내가 이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규율, 규범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쁘다, 좋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처럼 목은 얘를 생한다고 하는데 왜 상생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아예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자고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던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극이고, 그럼 이번에는 아까 기토까지 했죠. 경금하고 신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하면 되겠다. 얘는 천간에 경금 옆에 정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경수라면 괴강까지도 되거든요. 엄청 강한 금이에요. 그런데 아까 상생상극에서 정화가 하는 역할이 뭐죠? 밝히는 것도 있고 생극으로 봤을 때 정화랑 경금 봤을 때 극하죠. 맞아요. 극해요. 근데 금이 강한 상황에서는 이 정화가 경금을 보는 걸 그냥 고서에서는 능단경금, 재련 어떻게 보면 얘를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극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얘 봐볼게요. 얘도 옆에다 뭘 붙여볼까? 일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6월 금이에요. 가을 위에 을목이 있고 그런데 이 경금은 이제 경금하면은 칼, 날카롭다 요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천간합에서 또 보면 얘는 얘를 또 합을 하는 이 합이 또 보호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있는 을목을 얘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아까 생극으로 봤었을 때 얘는 얘를 극하고 싶지만 얘는 얘를 또 합하고 보호하고 싶으니까 얘는 얘 눈치를 봐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봐야 된다. 그럼 이번엔 또 신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신금의 성향도 보면 신금 신금인데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 자,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신금 얘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제 신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보석, 날카로움, 바늘, 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 천간에 지금 신금이 떠 있어요. 근데 양옆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얘는 재련인데 하나만 있어도 버거운데 재련은 약간 요 금에서도 조화를 보면 정화의 경우는 신금은 정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얘는 이미 얘 자체로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한 번 더 불 댈라 그래? 그러면 얘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경금은 얘 좋아해요. 얘는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맞아. 다듬어지고 원석인 거죠. 그런데 원석은 우리가 다듬어야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얘를 반겨요. 그러면 요 경우 보면 신금이야. 그런데 양옆에 정화가 떠 있어. 그러면 얘는 힘들죠.
내 자체로도 빛나고 싶은데 십성으로 보면 육친으로 보면 그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음이면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정편이 지금 아직 헷갈리죠.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어디서 헷갈리는지 이제 알았어요. 정인하고 비견 겁재는 정이면은 같은 편이고, 그러니까는 정인이 되고 정이 되고 나머지들은 반대로 돼야지 정인 아니, 정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분, 세 분이 이제 어디서 헷갈리는지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띵동댕. 자, 이제 양이라고 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조화. 그러니까 양과 음이 만나면 우리가 주역이나 역학이나 보면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 하잖아요. 음과 양이 있으면 바르다 해서 정이 붙어요. 그런데 그러면 양과 양이 붙으면 왜 한자를 떠올리면 돼요. 편이 치우칠 편. 그래서 얘는 편이 붙어요. 마이너스 음이야. 그럼 얘는 그쵸. 음으로 치우쳤으니까 얘도 편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죠. 음양이 조화가 됐으니까 얘는 정이야. 얘 볼게요. 신금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죠? 얘도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편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볼게요. 얘는 음이에요, 양이에요? 얘는? 그럼 얘는? 정관. 그렇죠. 자, 얘 임수는? 양. 얘는 무슨 관계? 생하는 관계. 생하는 관계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로 붙을까요? 거기가 또 어울리죠? 아니, 상관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상관이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얘는 상관인데 내가 생하기 때문에 식상이야. 일단 이게 육친에서도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다 할게요. 이제 식상이라고 하면 식신하고 상관이에요. 얘는 왠지 얘는 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관이 정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보통 식신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정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얘만 달라요. 왜 이렇게 신일주에서만 그럼 아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볼까요? 간목이 있고 정화가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있을까? 그러면 식신이 돼. 왜 식신이 돼야 맞을까? 얘는 상관이에요. 식신 상관에서 식신은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식신 상관인 경우가 그게 바뀌나요? 맞아요. 다른 거는 다 정편이에요. 정편으로 봐봐요. 가는데 식신 상관. 편인, 정인, 현관, 정관, 또 뭐지? 편재, 정재, 그런데 식신 상관. 대신 또 그것도 있죠. 비견, 겁재. 비견겁제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도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상관식신이 아니라 우리가 식상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식신상관. 비견겁재를 줄여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도 비견겁재. 요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얘 해볼게요. 간목의 병화는? 간목일간에게 병화는? 플러스 플러스네? 식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식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오늘 이거 이제 육친 다 외우시겠는데요? 자, 을목에게, 그래. 을목에게 간목은? 그치, 겁재. 을목에게 을목은? 을목에게 정화는?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식신. 식신. 그러면 을목에게 병화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얘는 힘든 상태라고 말했었고, 그런데 이제 얘를 볼게요. 신금이 얘는 정관이었고, 얘는 상관이었어요. 내가 생하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희귀 관계라고 해서 이 천간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얘는 빛나는 보석이라고 할 경우 병화랑 신금이랑 보면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또 돼. 그냥 밝혀주는 반짝반짝하게. 얘 자체가 보석인데 얘를 더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얘랑은 다르죠? 얘는 나를 극해서 녹이려고 하는데 얘는 반짝반짝하는 조명, 빛으로 얘를 더욱 빛나게 해줘요. 그리고 합도 해요. 그러면 혹시 얘랑 얘랑 합치면? 그렇지, 수.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 얘한테 수는 십신으로 육친. 수. 식상. 그렇지, 식상. 얘랑 만나서 식상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신금하고 임수를 봤을 때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그치, 그거를 고서에서는 도세주오, 그러니까 보석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이럴 경우에 어떨 때 좋으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운에서 흙이 확 나를 막 이렇게 약간 흙으로 약간 보석이 약간 빛나는 빛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있으면 확 씻어주죠. 그럼 이 관계는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금, 이제 임수 개수까지 하고 한번 사주로 보면서 볼게요. 이제 임수 개수.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월에 임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떠 있어요. 일단 얘랑 관계는 육친, 그렇지, 비견. 자수는 그렇죠, 겁재. 이거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임수에게 병화는 병임충도 되고 육친으로. 물이 얘를 끄죠. 그러면 내가 극하는 건 제. 그렇지, 편재. 그럼 오화는? 오화. 같은 거잖아요. 반대. 정제. 자, 여기다 이제 놓고 볼게요. 그럼 얘는 임수가, 얘가 월지라고 했을 경우에
월지가 자수잖아요. 그럼 얘는 얘에게 근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수 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거기다가 임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큰 물. 또 뭐, 호수? 호수도 이렇게 좁은 거보다는 엄청 큰 바다 같은 호수. 바다. 우리가 또 바다 하면 떠오르는 거. 이제 연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다 하면 떠오르다. 그래, 속이 깊고 생각이 깊다. 또 그쵸. 속을 대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 성격 장단점을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그런 게, 봐봐요. 어떤 아이가 되게 활발해요.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보면 호기심이 많다,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근데 얘를 단점으로 보면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장단점으로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봐야겠죠? 그리고 딱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다가 또 떠 있어. 그러고 내 세력도 있어. 그러면은 보통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처럼 이렇게 넓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만약에 사주에서 내가 직업을 택하려고 해. 그러면 임수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뭐 국내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진로를 물었을 때 유학 가면 좋을까요? 못 가세요. 조금 더 큰 물에서 놀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여기 주변에 감옥이 떠 있다. 그러면 봐요. 바다 위에 감목은 우리가 나무. 우리 옛날에 배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바다 위에 나무를 띄었네? 그럼 선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얘 봐볼게요. 임수 병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충이 돼요. 얘는 천간충,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얘와 얘 둘의 관계는 임수와 병화. 충하면 안 좋을 것 같죠? 거기다 얘가 바다가, 근데 우리가 봐요. 바다 위에 태양이 떠 있어. 얘는 그래서 맞아, 윤슬. 바다 위에 태양이 이렇게 예쁘게 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강희상형이라 그래요. 강휘상형. 그래서 이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간, 병임, 충이라고 하지만 충이라기보다는 천간의 충의 관계는 약간 극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생과 극의 관계는 상생도 되고 상극도 되잖아요. 요게 보면은 딱 그 관계인 거죠. 극과 극? 극과 극은 다시 맞아요. 통한다. 이런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충은 충돌의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극의 개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하는 관계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넓은 눈으로 크게 보는 거예요. 오화도 있어.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얘는 그러면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 하면 불이고 계절 보면 여름. 그러면은 바다 중에 떠올릴 때도 약간 캘리포니아 바다?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바다가 아니야. 더운 바다. 거기다가 그 다음은 조금 생략하고 요거는 조금 더 깊어지는 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또 어떤 글자가 또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역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병하고 둘다 불이긴 한데 더 커지는 건 아닌 거예요. 오화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 화이팅이 더 커지는 건 아닌 거예요. 자,
도움은 돼요. 근데 병화의 옆에 정화는 힘 못 쓰기보다는 눈치 보는 거. 병화는 그냥 병화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신약, 신강을 논하잖아요. 병화 자체는 신약해도 태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다른 오행에 비해 병화는 신약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요. 병화는 신약한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병화가, 그래서 병화는 요거 되게 신강한 병화잖아요. 지금 딱 병운연이네. 이것보단 병화가 조금 자제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병화를 조금 더 좋게 보기도 해요. 우리가 신강, 신약도 강하면 뭔가 신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신약한 게 더 유하기도 해요. 그게 필요한 사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또 모르겠어. 다 지워야지. 다 지우고.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래서 역학을 배웠을 때 저는 아예 그냥 가불병 정도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갔는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가서 약간 100일만 버텨보자. 3달 내가 끊었으니까 3달은 다녀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3달 다니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신 분도 계신데 오늘 다 이해를 한다기보단 사주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지금 여기서 다 외워갖고 가면은 안 되죠. 그러면 단톡방에 올려요? 그럼 다시 한번 근데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손녀분 해요? 자. 병술년 이제 한번 그냥 만세력을 보면 여기가 이제 년이라고 해요. 년월일시 병술년 그다음에 경인월 그다음에 무진 김. 자, 봐요.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음양하고 오행, 그 다음에 육친, 그거를 한번 기본으로 두고 한번 채워볼게요. 사주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봐야 될 글자는 요 글자랑 요 글자. 이거는 내 사주의 바탕이 되는 글자, 그리고 이 사주에서 나를 대표하는 일간은 요 자리예요. 그래서 다 몰라도 이 2개만 알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오행으로 봤을 때 뭐죠? 토. 자,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글자인 얘는 인목은 목. 그럼 육친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누구한테 누가? 일간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평간. 평간. 그럼 경금. 상관. 플러스니까 상관없네.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답이 아니라시면 상관이겠죠. 딩동댕, 식신. 자, 그럼 술토. 이견. 그럼 병화. 그치.
플러스 편이 편인, 플러스 플러스 편인. 요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주는. 진토. 근데 같은 거니까 비교. 비경. 그럼, 겁주는 겁지. 연기도 겁주. 여자분이죠. 저는 아까 어디 대학, 무슨 과 지원했냐고 물었을 때 간호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게 이분 스케일이 요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회사원 다니잖아요? 그럼 갑갑해서 못해요. 거기다 이분의 역량은 웬만한 그냥 이런 회사에서 내가 차려면 차렸지, 그냥, 연구 뭐 하시는 거래. 간호가 들어가는 뭔데, 그럼 이제 또 볼게요. 자, 무토의 성향. 나는 어떤 사람일까? 넓은 사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토를 떠올리면 넓은 사람도 되고. 그렇지. 그리고 아까 무토는 뭐라 그랬죠? 또. 그렇지, 산. 그런데 진토까지 있네? 그러면 아까 무진을 봤을 때. 그쵸. 얘는 그냥 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산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고난 배경을 볼게요. 인목. 인목은 천간으로 보면 간목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럼 간목의 성향도 같이 떠올려봐요. 간목. 위로 뻗으려고 하는. 그렇지. 성장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자, 간목의 성향. 또 성장? 고다요. 곧집. 그렇지. 고들찍이라죠. 곧다. 목이 토를 하는 그런 게 없는 일단은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무조건 생이 나쁘다, 무조건 그게 아니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러한 성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은 다들 뭔가 성장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고,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 무토다. 그 중에서도 나는 중심을 잡고, 그치. 그거를 여러 다양하게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까 그걸 너무 잘하셨던 게, 얘 뒤에 이제 겁재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비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말려내는 이 겁재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만약에 교육적으로 한다면 CEO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교수도 돼. 만약에 CEO를 한다. 그래서 회사 하나 차렸다. 회사 하나를 안 끝나. 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이라는 거는, 아직 육친을 안 해.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 두 분, 관은 무엇을 뜻하죠? 남편도 되고, 직장. 그럼 이제 직장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의 성향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장은 그런 것도 괜찮죠. 그렇죠. 이 사람은 공무원 다니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거 저렇게 해서 시작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공무원 가 있으면 이제 답답한 거죠.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자, 봐봐요. 우리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오행, 음양 봐서 육친 붙여서 그 성향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죠? 조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거 볼게요. 거기다 식신. 그럼 식신하면 떠오르는 거. 활동. 또, 먹을 것도 돼. 또,
재능도 있고, 내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러면은 이 식신이 지금 밑에 뭐를 갖고 있어요? 편관. 그러면 나의 식신 재능이라기보단 관에서 배운 식신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공부도 되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이 어떤 관이냐? 이런 시시한 데서 배우는 것보다 크게, 이 사람은 산맥인데 되도록 큰 물에서 놀라고 하겠죠. 내가 여기서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데서 배우는 것과 세계적인 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은 또 다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유학 가고 싶다, 가세요. 유학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유,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내보다는 더 넓은 세상에서 보면 더 좋다. 그럼 이제 거기서 한번 더 나가 볼게요. 여기 편관이 있고 또 여기도 비견이 있어. 그리고 여긴 편인이 있어. 이 편인 하면 떠오르는 거. 인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그렇지, 자격. 근데 이제 규칙적 그 정규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다른 쪽에 뭐라고 특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구분하기 쉽게 하는 게, 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는 국가 자격증. 근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직, 특수직 이런 자격증. 근데 편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 한 곳을 집중해서 파서 하겠죠? 그러면 이분은 진짜 연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르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비견을 깔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또 봐볼게요. 근데 이 사주에서 오행 중에 없는 오행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그렇지,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간을 배워야 되는, 아까 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천간만 보면은 수 없어. 지지로 봐도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지장간까지 보면 이제 수가 나와요. 자, 지장간, 여기 4개 글자 중에 어디 하나 있을까요? 그렇지, 진토 안에 지장간. 여기? 그러면 자, 이제 진토 안에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진을계무예요. 요 나중에 저는 이거를 지장간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노래로 불러서 외웠어요. 제가 하도 불러가지고 저희 아들도 외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쑥스러우니까 단톡방에만 이게 동요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아들이 이 노래 부르면 괜히 제가 막 그래도 얘는 가을병정 이런 건 몰라도 요거 지장간은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사주는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에요, 어르신.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야. 개수는 십성, 육친으로 보면 뭐죠? 재성이야.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은 정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월급, 또 정규수익 따박따박.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코인 하겠습니다 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연구하면서, 그러면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허 이런 걸로 해서 라이센스로 해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놀라셨어요? 그런 사주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주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내가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특허 라이센스를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주예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천간합을 알아야 하는 이유. 무토는 천간합. 그렇지, 무게야. 내가 합하고 있어요. 이 누구 돈? 진토 안에 있는 돈 누구 돈?
내 돈. 내 거야.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 오늘 아침에 이제 수업 준비 이제 막 하면서, 아, 맞다. 어르신 전에 물으셨지 하고 그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이래서, 오! 했어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잘하는 거에 필요하진 않은데. 이 사주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나가 볼게요. 궁성론, 연월일시. 여기는 나, 여기는 부모, 가까운 사회 환경, 여기는 뭐 조상궁, 큰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어디서 얻어요? 그 멀리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인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관에 들어가서 재주를 부려서 거기서 얻는 자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쌓아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요. 어느 정도 여기서 쌓아서 어느 정도 성취를 올려야지 내가 이쪽으로 가서 내가 연구한 거를 또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제 21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기관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여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얜 이목 편관이잖아요. 얘가 극하는 게 목극, 나무가 극하는 거, 토. 자, 얘 하나가 얘를 다 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강한 토를 극하는 게 얘예요. 그러면 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배우느냐, 어느 기관으로 가느냐가 이 사람한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보면 목극토라고 해서 나를 극하니까 나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얘예요. 자, 이 사람은 나무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땅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토라는 세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크죠. 그럼 얘가 웬만해서 되겠어요? 커야죠, 나무도. 그러면 균형이 안 맞는 상황이었어요. 사주만 보면 그렇겠지만 아직 우리 대세운 안 봤죠. 대운암. 거기까지는 오늘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목 자체도 우리가 동물로 보면 뭐예요? 호랑이. 얘도 강한데. 호랑이. 일단 호랑이 타고 있는. 그냥 그게 얼지에 있어서 강하니까 얼지가 강하니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지에 가 있으면 조금 힘이 약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은 얘를 관리를 못 하겠죠. 그럼 이제 사주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사람이 힘들 시기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얘가 흔들리는 시기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주 해석했을 때. 그런데 이 사람한테 좋은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얘를 도와주거나 나를 도와주는 시기가 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충을 당하거나 형충 파해까지는 안 봐. 그래, 형충을 당한다거나 얘를 가져가는 운이 오면 그러면 여기가 약간 변동이 되겠죠? 그래도 일단 저는 다행인 걸로 생각한 게 토라는 거 자체를 떠올려 봐요. 얘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안에서 갈등은 할 수 있지만 우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다. 여장군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대로 잘 살고 있는, 주변에서 도와주기만. 의대 가려고 했는데 힘들다고 안 가고. 의대? 의대 가려고 좋은데 의대. 힘들다고 안 한대. 음. 친구랑 의대 간다고 했죠. 고등학교 때. 자랑을 하세요. 어느 대학을 갔나요? 저요? 아니요. 무슨 손. 대학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시는 게 간호밖에 없어서, 간호 그랬던 거예요. 네. 의대 가려고 공부 되게 잘하시는. 일단 어. 간여지동들이 공부하는 맞아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간여지동. 그래, 여기서 간여지동 나왔어. 간여지동이 뭘까요? 오행이 같은 걸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또 혹시 신살? 신살로 한번 해볼까요? 무지는 신살로 볼까요? 언제 뭐 사회복 같은 거. 근데 그게 6년이나 돼. 해요. 저 봐봐요. 여기서 얼만큼 쌓았냐만큼 말년이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의대 쪽 관련 연구하는 게 맞네요. 6년이야? 자, 그렇게 만들었어 6년이야. 여기서 이제 신살까지 이제 배우면 이제 더 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신살 중에 요 책에 나오는데 몇 쪽이더라? 백호살 찾아보세요. 백호살, 고란살. 얘는 백호. 근데 한 마리 안 타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월지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호랑이를 탔는데 어디 있더라? 140. 지금 하면 되지. 자, 무진. 일주 자체가 백호예요. 근데 백호가 하나 또 있어요. 찾아보세요. 백호살이 하나 또 있어. 그렇지. 연주의 백호.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웬만한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백호라고 하면은 막 피토하고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호랑이가 그만큼 무서웠다 이런 의미지.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호랑이의 기운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딱 하면 이 사람은 해내는 사람이에요. 웬만해서 끝이 날 때까지 하는 집념과 그런 실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웬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갈 사주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사주를 대충 어떻게 푸는지 알았죠? 양 나누고 오행을 보고 거기서 십성의 성격을 같이 대입을 하고 여기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인목이 나를 극하지만 얘가 이것들을 조율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나쁜 극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나에게 필요한 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쁜 식으로 진짜 이제 고전 명리로 해서 극단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편관이야. 여자가 일단 편관 깔고 있으면은 안 좋다고 봐요. 정관도 아니고. 그런데 비견겁제가 있어. 비겁이 되게 많은 사주잖아요. 그럼 맨날 경쟁만 하고 너는 빚도 못 보고 거기다가 재성이 지금 암장되어 있으니 넌 돈복도 없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개 한 개씩 유기적인 관계들을 다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도 왜 사주도 같은 사주가 여러 명 있잖아요. 동시에 태어난 사람이. 아까 고전적인 방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비겁 급제가 많아서 돈복도 없고 분명 사주에서 제일 밑에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같이 풀었던 것처럼 크게 될 인물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사주를 담배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서 말씀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이 사람이 환경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이 사람의 교육 수준도 있고 그래서
사주만 풀면은 안 되는 게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거에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이나 태도, 지식 이런 걸 다 봐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사주만 딱 보고 제가 어르신이 손녀가 어떤 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지 이런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르신도 몰랐고 내가 요 사주만 봤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유 떡볶떡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해석하는 것보다 사람을 보고 나서 해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나 또 풀어보고 있는 사주 있으면 올리시면 제가 한 주에 한 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